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기술 입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지난주에 워크시트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는지 알았는데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시트를 어제 올렸는데, 이 워크시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 디지털 기술 입문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된다 하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크시트는 사실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만 정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여기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뭐 전부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이 워크시트를 풀어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한번 워크시트를 같이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풀어보는데, 사실은 워크시트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답을 만들어내는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촬영하는 이 동영상은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답을 만들어 보는 그런 노력을 하면 훨씬 공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주차 워크시트입니다. 우리가 앱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앱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죠. 자, 앱 인벤터는 구글과 MIT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이트가 MIT 주소로 되어 있죠. 앱인벤터.m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앱 인벤터에서 프로그램 하나는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프로그램, 모든 그 앱 하나하나가 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앱 인벤터 화면을 잠깐 보면, 앱 인벤터 여기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지난 시간에 만든 프로젝트가 요겁니다. 그래서 마이 프로젝트 하면 그동안에 내가 만든 게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IDT 001이 지난 시간에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얘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앱 인벤터에서 프로젝트를 내 컴퓨터로 내려받는 것이 엑스포트고, 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젝트를 앱 인벤터로 올려주는 게 임포트예요. 그러니까 엑스포트는 수출하는 거잖아요. 수출. 그럼 누가 수출을 하는 거냐? 관점이 앱 인벤터인 거예요. 그 앱 인벤터 입장에서 내보내주는 게 수출하는 거, 엑스포트고, 임포트라는 거는 앱 인벤터로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있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임포트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엑스포트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엑스포트 하면은 내가 지금 작업한 이 프로젝트가 AIA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 짜다가 자꾸 에러가 나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 나한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볼 때 요 AIA 파일을 엑스포트해서,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요 001 이 프로젝트를 교수님한테 보내야겠다, 친구들한테 보내야겠다, 이럴 때 얘를 엑스포트 하는 겁니다. 엑스포트 하면 AIA라는 그 확장자로 저장이 되는데, 이 AIA가 앱 인벤터 앱의 약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앱 인벤터에서 작업하는 그 프로젝트가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되죠. 어디에 다운로드가 되냐면 여기 다운로드 파일에 다운이 돼요. 다운로드 파일에. 그래서 얘를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이제 거꾸로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내준 거를 여기서 임포트를 하면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엑스포트와 임포트의 관점은 앱 인벤터의 입장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면 프로젝트를 임포트 엑스포트 할 때 프로젝트의 확장자는 AIA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앱의 실행 파일은 빌드 메뉴에서 만들어지고 이때 확장자가 APK예요. 자, 여기 앱 인벤터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빌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 내 스마트폰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파일의 확장자가 APK예요. 이게 이제 앱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이에요. 얘를 이렇게 만들면 APK라는 파일이, 아까는 프로젝트에서 임포트 엑스포트 하는 건 AIA 파일이었고, 지금 요 빌드 하는 거는 APK 파일인 거죠. 그래서 APK 파일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빌드에서 APK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앱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걸 누르면 여기에 인사하기라고 써지게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 또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은 디자이너 창에서 하고 코딩은 블록스 창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디자이너 창이죠. 지금 현재 디자이너 창에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록스로 가면 실제 코딩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디자이너와 블록스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직접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거나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데, 이때 필요한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폰이 있으면 AI 컴패니언이라는 걸 사용하는 게 편해요. AI 컴패니언이라는 걸 사용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폰 없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여기 커넥트 하면은 커넥트하고 AI 컴패니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QR 코드가 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AI 컴패니언이라는 프로그램을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이 QR 코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AI 컴패니언을 실행하고 QR 코드를 읽겠다라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QR 코드를 읽으면 내가 지금 이 코딩하고 있는 이 앱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직접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빌드도 이렇게 빌드하면 빌드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그 QR 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그 QR 코드를 내가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는데, 잠깐 볼까요? 빌드하면 이제 빌드된 게 이 다운로드 파일에 만들어지죠. APK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자, 그래서 빌드를 하면 이제 이런 창이 나와요. 그래서 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내가 이제 녹스에서 쓸 수 있게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 요 오른쪽 그 QR 코드를 스캔하면 내 스마트폰에 인스톨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 빌드한 다음에 파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컴퓨터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꽤 많이 걸리잖아요. 빌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커넥트 AI 컴패니언 해서 쓰는 게 훨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꼭 요 커넥트 기능을 써서 프로그램을 직접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걸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 만들어지면 빌드를 하는 거고, 만드는 동안에는 그 커넥트에 있는 AI 컴패니언을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AI 컴패니언을 사용을 하면 이 AI 컴패니언은 이제 먼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건 안드로이드 폰에만 있어요. 구글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지 돼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데, 스마트폰 앱은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두 가지인데, 안드로이드용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구글에서는 이걸 왜 만들어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까요? 당연히 그 구글에 있는 그 안드로이드 폰이 많이 팔리려면 좋은 앱들이 많아야 되니까 앱들을 쉽게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애플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폐쇄적인 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녹스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녹스를 사용하는 게 지금은 차선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 앱에서는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가 버튼과 레이블이 있었죠. 버튼이 인사하기고, 그 레이블은 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눈에 보이진 않죠. 초록색 점으로만 보이는데 여기에 글자가 써지니까 글자 쓰는 건 레이블에서 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속도 센서하고 TTS, 텍스트 투 스피치.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도 센서, 그 다음에 TT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코딩에서 레이블의 글자를 가져올 수도 있고 새로 써줄 수도 있잖아요. 새로 써준다는 거는 세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et을 쓰고요.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생긴 블록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져올 때는 이걸 가져오고, 글자를 써줄 때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레이블 한번 보면 여기에서 여기 이제 블록스에 가서 여기에 내가 작업한 컴포넌트들은 여기 있잖아요. 레이블 누르면 레이블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컴포넌트들이, 이 조각들, 블록들이 나오는데, 이 블록들에 보면 텍스트 속성이니까 요 텍스트 속성과 요 텍스트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요 블록은 텍스트를 가져올 때 쓰는 거고, 요거는 텍스트를 바꿔줄 때 레이블 점 텍스트를 세팅한다, 어떤 걸로 세팅한다, 이거는 거. 이거는 레이블 원점 텍스트를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블 1, 레이블 2 뭐 이렇게 우리가 레이블 하나 갖다 놓으면 이름이 디폴트로 레이블 1, 2, 3, 4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버튼을 하나 갖다 놓으면 버튼 1, 2, 3, 4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바꿔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이 붙습니다. 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 똑같은 문제죠. 글자를 소리로 바꿔주는 컴포넌트의 이름은 텍스트 투 스피치다. 간단하게 그냥 TTS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문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만큼이네요. 그렇죠. 이만큼 8번까지, 1번서부터 8번까지는 우리 헬로 월드 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거죠. 앱 인벤터 전반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이렇게 외울 게 많아,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실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헬로 월드 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요 정도, 9번, 10번, 11번 정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는 공부량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들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주서부터는 우리가
그 만들려는 앱에 집중을 하니까 그 앱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좀 쉬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 같이 풀어보니까 좋긴 좋네요. 예,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그냥 풀어봐. 풀어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테니까 한번 공부해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여태까지는 그랬었거든요. 지난 학기까지. 그런데 학생들이 뭐 물어보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답을 쓰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뭐 틀린 답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